안녕하세요, 지알람입니다. 오늘은 나치 독일 2인자이자 나치를 사랑했던 공군 원수 헤르만 괴링과 나치를 혐오했던 헤르만 괴링의 동생 알베르트 괴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차 대전이나 나치 독일에 대한 넓은 얘기보다는 헤르만 괴링과 동생 알베르트 괴링에 조금 더 치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둘은 같지만 다른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괴링 형제의 아버지는 판사여서 현 나미비아 지역의 초대 총독으로 발령이나 괴링 형제는 아버지 대신 대부였던 에펜슈타인 백작의 성에서 성장을 합니다. 헤르만의 동생 알베르트는 어머니의 불륜 상대였고 2분의 1 유대인이었던 에펜슈타인 대부 사이에서 난 사생아라고 전해집니다. 아버지가 나미비아에 있는 동안 둘은 어느 형제와 다름없이 형 동생 사이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헤르만은 소년기에 행실이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헤르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최악의 범죄자가 되겠다라는 말을 헤르만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형 헤르만은 육군 사관학교로 진학합니다. 이에 반해 동생 알베르트는 미넨 공대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합니다. 이 대학 진학이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형 헤르만은 1차 대전에 참전해 독일 공군의 에이스 조종사 집단인 제1전투비행단에 소속되었고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나치의 철십자 훈장보다 윗급인 푸르르 메리테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1차 대전 후 헤르만은 민간 항공업계 직원으로 종사하다 카린 폰 칸초프라는 귀족을 만나 결혼합니다. In the afternoon, the religious ceremony takes place at the Berlin Cathedral. Standing on the steps, Goering and his wife. 그 후 와이프의 권유로 미넨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헤르만은 1922년 한창 이름을 날리던 아돌프 히틀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22년 가을 히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딱 한 번의 만남으로 헤르만은 대학을 그만두고 나치당에 입당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차 대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위 간부로 승진합니다. 2차 대전 영화물을 좋아하신다면 흔히 들어봤을 비밀경찰 게슈타포 창설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게슈타포는 헤르만이 직접 반나치 인사를 숙청해가며 만들어낸 단체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1923년 11월 8일 미넨에서 국가 전복 시도를 합니다. 미넨 폭동이라는 사건인데 이 폭동은 실패합니다. 실패함으로써 히틀러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전국구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폭동에 실패하여 괴링은 고안의 총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고안 하나를 적출해냅니다. 물론 폭동의 실패로 오스트리아로 도망쳤고 부인의 도움으로 스웨덴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괴링은 모르핀에 중독되어 날렵해 보이던 몸이 40kg 정도가 불게 됩니다. 이후 숨어 지내다 1927년 사면이 되었고 1927년 독일에 귀국하여 나치당을 선전하여 나치의 급성장을 도웁니다. 1933년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 총리가 되었고 괴링은 독일 정무장관에 임명됩니다. 그 후 좌파 세력을 탄압하고 본인이 설립에 관여했던 다하우 강제수용소로 정치범들을 보냅니다. 괴링은 금속이 나라의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여 루르 지방에 여러 철강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국가공업 헤르만 괴링을 설립합니다. 이후 나치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를 흡수했고 나치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 1941년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기업이 되었고 50만 명을 고용하여 나치의 힘에 보탭니다. 현재 이 회사는 짤츠기터 아게라는 회사가 됩니다. 헤르만 괴링은 1923년 미넨 폭동 실패 때 맞은 모르핀을 자주 이용함으로써 중독되어 있었고 체코슬로바키아 흡수 이후 힘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핀 중독으로 자기의 공을 위해 여러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이 된 전투가 여러 개 생겨서라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는 나치즘에 너무 취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뜻은 적 비행기가 한 대라도 독일 상공에 나타난다면 나를 마이어라고 불러라.
헤르만은 자신의 출신에 자부심이 있었고 마이어는 정말 독일의 흔한 성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성을 걸고 베를린이 함락당할 일은 없다라는 뜻으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후에 헤르만은 1942년 P5하나 전투기가 베를린 상공에 나타나자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생 알베르트도 1차 대전에 독일 제국군 엔지니어로 복무를 합니다. 전후에 대학에 복학했고 졸업합니다. 이 시기 동생 알베르트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단편 영화를 몇 편 찍었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나치가 1933년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이 시기 형 헤르만과는 달리 알베르트는 나치즘을 경멸합니다. 알베르트는 영화로 잘 안 풀리자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슈코다에 취업하여 체코슬로바키아 수출 이사로 임명되어 독일에서 떠난 후 반나치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나치즘을 혐오했던 동생 알베르트는 회사 직원으로 파업을 자주 했고 체코 저항군과 접촉을 합니다. 알베르트는 그가 슈코다에 오기 전 일했던 회사의 사장이 유대인이라 체포되어 감옥에 가기 전 형의 사인을 조작해 구금된 상태에서 빼냅니다. 또한 반나치 인사들의 탈출을 위해 형의 사인을 또 위조했고 통행증을 만들어 탈출시킵니다. 결국 알베르트는 체포되었지만 형을 이용했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반나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1939년 위에서 말한 게슈타포에 노출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헤르만이 만든 게슈타포는 동생 알베르트에게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섞인 동생 알베르트는 형의 이름을 이용해 수많은 유대인을 구출합니다. 물론 형도 알고 있었지만 친동생이고 어릴 때 같이 친하게 자란 동생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유대인 탈출 요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형인 헤르만은 도와주게 됩니다. 조금 큰 사건으로는 알베르트는 수용소에서 유대인과 소련군 포로를 데려와 스위스와 모나코에 풀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형 헤르만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묵인합니다.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고 형 헤르만은 총사령 대신 군인에게 가장 모욕적이라는 교수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군인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사형이기에 본인이 견디지 못해 사형 하루 전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게 됩니다. 동생 알베르트도 2번의 재판을 받지만 그가 구해준 수많은 유대인들이 증언을 해주어 무죄로 무사히 풀려납니다. 그 후 괴링의 성씨는 독일에서 혐오스러운 성씨로 바뀌었고 이 때문에 알베르트는 유대인을 구해준 공로에도 불구하고 형의 업으로 무시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기 전 독일 정부의 노후연금 대상자였던 알베르트는 아내에게 자신의 연금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밑에서 오래 일해준 가정부에 감사표시로 연금을 받게 해주기 위해 1966년 사망 일주일 전 가정부와 결혼하였고 연금 대상자로 지정해준 후 사망하게 됩니다. 알베르트도 이전에 결혼을 3번 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1941년 전사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형과 동생 둘의 이데올로기는 정말 극과 극이었지만 동생이 부탁하니 형인 헤르만 괴링의 직책은 나치 독일의 부총리이자 전쟁 중이던 나라의 공군 원수였지만 반나치즘을 눈감아주는 것을 보면 형 헤르만은 가족의 우애를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알베르트가 죽기 전 아내에게 연금을 받게 해준 부분에서 비춰볼 때 자라온 사상에서 둘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